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2026 경찰 승진 대비 경찰 공무원 모의고사 형법 모의고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험이 이제 항상 임박하면은 이제 모의고사 같은 걸 보는 거죠. 근데 모의고사는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지금까지 가졌던 어떤 기본적인 실력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시간 안에 풀어내는 그런 역량을 키우는 시험이다. 이런 걸 생각을 하시고요. 테스트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래서 시간 안에 푸는 연습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딱 문제를 풀었을 때 모르는 문제가 나왔다. 자, 그럴 때 어떻게 대처할지를 좀 준비를 하시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를 푸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문제들을 몇 문제를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1회 한번 가보면요. 자, 1회 문제를 이제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항상 뭐 첫 번째 문제는 죄형 법정주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죄형 법정주의를 들어가 보면은 자, 어떻게 돼 있느냐. 일단 적절하지 않은 거 해가지고 있죠. 그래서 죄형 법정주의 뭐가 있습니까? 법률주의, 소급표 금지, 유추 해석 금지, 명확성, 적정성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건데, 자, 그 내용들을 한번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형벌법규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문헌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은 죄형 법정주의 내용인 확장 해석 금지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 불리한 뭡니까? 유추 해석 안 된다 이거죠.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하는 거, 이거는 뭐다?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죄형 법정주의는 유리할 때는 적용하지 않는 거고 불리할 때만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시고, 따라서 형벌 조항 중 범죄 후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문헌의 의미를 합리적 이유 없이 고려하지 않고 해석함으로써 자, 어떻게 된다? 형벌의 적용 범위가 확장되는 것을 뭐하자? 경계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말을 알아주고, 그래서 일단 유추 해석과 관련된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법률주의가 있죠. 법률주의는 다시 뭐가 있었습니까? 포괄위임 금지와 관습형법 금지가 있었죠. 근데 포괄위임을 금지한다라는 거지 개별적 구체적 위임은 허용을 합니다. 그럼 이제 그 경계선을 따지는 건데 위임의 범위를 초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위임의 범위를 초과하면 안 된다. 그래서 2번 읽어보시면 의료법 41조가 환자의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 의료인을 두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러니까 의료인만 두라고 했지, 있죠? 몇 명 두라고는 안 돼 있어요, 법에는. 그런데 시행령에 들어가 보니까 시행령 하위, 즉 뭐다? 위임이죠. 대통령령으로 위임을 했는데 문제는 당직 의료인의 수와 자격 이런 걸 정해놓은 거예요. 뭘 정해놨다? 숫자를 정해놨다라는 겁니다. 자격을 정해놨다. 그러니까 자, 뭐다 그냥 두기만 하면 되는데 뭐가 됐어요? 숫자와 자격까지 넣었죠. 자, 그러면 뭐가 되는 거다?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법에 따르면 한 명만 둬도 돼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는 시행령을 만약에 3명으로 했다면 어떻게 됩니까? 3명 밑으로 한 사람도 처벌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위임의 범위를 초과했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3번 가보시면 자, 도로교통법상 자, 어디죠? 도로가 아닌 곳이라고 돼 있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도로교통법은 도로에서 적용하는 거예요. 도로에서. 자, 근데 운전면허 없이 운전한 행위를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합니다. 그러면 유추해석 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했는데 아니죠. 도로하고 도로가 아닌 거. 그럼 도로를 처벌하는데 도로가 아닌 것까지 처벌하면 어떻게 됩니까? 처벌의 범위가 확대되죠. 그러니까 유추해석 금지 원칙에 뭐가 된다? 반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3번이 틀린 지문이다 라는 걸 파악하시고요.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4번 가보면 자, 이제 소급표 금지와 관련된 얘기죠. 자, 그래서 공소시효. 자, 그래서 뭐냐면 소급표 금지는 원래 실체법에만 적용되고 절차법에는 적용되지 않는데 문제는 이제 공소시효가 형사소송법에 있다 보니까 이게 절차법이냐 실체법이냐 논란이 있죠. 논란이 있는데 자, 결론은 없어요. 결론은 없고 그냥 그래서 뭘 기억하면 된다? 공소시효와 관련해 가지고 연장하는 법을 만들었는데 완성된 것을 연장하는 법을 만드는 거예요. 완성된 것을 자, 뭐다? 개정을 통해서 처벌하는 거. 부진정 소급표. 자, 있죠? 그래서 부진정 소급입법. 이건 진정이죠. 방금 얘기한 건. 그다음에 뭐다? 진정 소급 빼가지고 뭐가 있습니까? 이쪽은 완성이 안 됐어요.
완성이 안 됐는데 연장 이거였고, 그 다음에 이제 진정소급은 뭐가 됐습니까? 완성이 됐는데 개정을 통해서 처벌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공소시효에서는 이런 논의가 나오는데,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판례는 어떻게 합니까? 부진정 소급은 원칙적으로 허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진정 소급은 어떻게 됩니까? 원칙적으로 뭐라죠? 불허한다. 이게 이제 헌법재판소의 태도잖아요. 자,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대법원에서 어떤 식으로 해석을 했느냐, 이 부분입니다. 그러면 일단 뭐 이건 이제 기본 내용이었고, 근데 이제 여기 내용을 잘 읽어보니까 뭐가 들어가 있어요? 바로 공소시효를 정지, 연장, 배제하는 특례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불리하게 가는 거죠. 그러면 뭐가 됩니까? 일단 정지, 연장, 배제하니까 뭐죠? 부진정 소급효 정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소급 적용에 관해서 명시적인 경과 규정을 두고 있다, 안 두고 있다? 두고 있지 않다 이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걸 해결할 방법은 보편 타당한 일반 원칙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일반 원칙이 존재하지 않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에 여기서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원칙적으로 불허한다고 했는데 이 기준이 뭐냐면 이익형량이에요. 그래서 자, 일단 보편 타당한 일반 원칙 그런 건 없다. 그러면 그냥 신중하게 판단하자. 신중하게.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이제 파악하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이 이제 틀린 질문이 되겠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4번 문제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모든 문제를 다 알 수는 없으니까. 자, 이런 거 나오면 당황하죠. 왜냐면 더군다나 문제가 개수 문제까지 돼버렸어요. 자, 그러면 이제 들어가는데, 자, 일단 목적범이네요. 목적범은 뭐죠? 고의 이외에 목적까지도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로 요구하는 범죄죠. 자, 그러면 이제 뭐가 있느냐? 일단 허위 공문서 작성죄가 있고요. 무고죄가 있고요. 강제집행을 면탈죄죠. 그래서 허위 공문서 작성죄는 행사할 목적. 다음 무고죄는 뭡니까?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 목적 들어갔죠? 그 다음에 강제집행 면탈죄는 뭐죠?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이죠. 요게 들어갑니다. 요게 들어가는데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주의할 것은 어떤 거냐면, 자, 이제 우리가 허위 공문서는 문서잖아요. 그래서 행사할 목적범위 되는데 문제는 허위 진단서 작성죄하고 공정증서 원본 불실기재죄 있잖아요. 즉 뭐다? 리을번하고 미음번이 있는데 이거는 문서죄이긴 하지만 목적범이 아니다라는 걸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걸 주의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내용을 들어가 보면 일단 목적범 몇 개 있었습니까? 3가지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파악하시고 넘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 한번 가볼까요? 자, 사실의 착오가 있네요. 사실의 착오는 우리가 사실의 착오는 여러분들이 항상 뭘 봐야 되냐면 그 사실의 착오를 해결하는 공식 있잖아요. 구체적 부합설, 법정적 부합설, 추상적 부합설이 있는데 그거 전에 봐야 될 게 문제를 읽었을 때 이게 어떤 착오인지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내용을 들어가 보면 자, 일단 여기까지요. 1번 가보면 쭉 해서 갑은 A를 살해할 의사로 A의 물병에 독약을 탔으나 A의 개가 먹고 죽었어요. 개가 죽었죠? 그래서 뭐다? A가 죽은 게 아니라 개가 죽었어요. 그럼 빗나간 거죠. 그러니까 방법의 착오예요. 근데 사람하고 뭐가 됐죠? 개는 구성 요건이 다르니까 추상적 사실의 착오가 되고 방법의 착오가 됩니다. 추상적 사실의 착오, 방법의 착오인데 이거는 구체적 부합설이나 뭐 법정적 부합설 상관없어요. 그럼 어떻게 된다? 이거는 뭐죠? 인식사실 미수화. 그 다음에 발생사실 뭐다? 과실이 되고요. 둘의 상상적 경합이 되는 겁니다. 뭐가 된다? 상상적 경합. 자, 그래서 일단 살인미수, A에 대한 살인미수가 되겠고, 그 다음에 개가 죽었으니까 뭐다? 손괴가 아니라 과실재물 손괴죠.
근데 주의할 것은 과실재물 손괴는요. 뭐가 된다? 이거는 처벌 안 해요. 처벌 안 하니까 결론은 뭡니까? 그냥 손괴 살인미수죄만 되는 겁니다. 살인미수죄만. 그래서 틀렸다. 됐고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2번 가보면 갑은 절취의 의사로 A의 지갑을 몰래 가지고 왔으나 알고 보니 A에서보다 B로 바뀐 거죠. 그러면 뭐가 됩니까? 알고 보니까 뭐다? 객체의 착오가 되겠죠. 그다음에 같은 지갑이니까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뭐가 된다? 객체의 착오가 됩니다. 이건 어떤 학설이든 상관없어요. 무조건 발생사실 기수입니다. 이렇게 파악하는 거죠. 근데 A에 대한 절도미수가 된다 있는데 아니죠. B의 지갑이었던 경우니까 B에 대한 절도죠. 기수죠. 자, 그래서 2번도 틀렸다. 그 다음에 3번 가보니까 갑은 A를 살해할 사로 돌로 내리쳐 정신을 잃고 늘어지자 A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웅덩이에 파묻었으나 자, 질식사했더라. 자, 이게 어떤 거였습니까? 실제 우리 판례는 이걸 개괄적 고의라고 불렀죠. 전 과정을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뭐가 됐다? 하나의 살인죄가 실현됐다. 그러니까 판례로 갔으니까 자, 뭐죠? 그냥 살인죄죠. A에 대한 살인 기수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1, 2, 3번 다 틀렸죠? 그러면 여기서 또 봐둬야 될 게 자, 1, 2, 3번까지 여러분들이 딱 봤는데 명백하게 틀렸잖아요. 그럼 4번이 답이잖아요. 안 읽고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수업을 하니까 이제 그냥 보는 건데요. 자, 일단 갑은 A를 상해할 의사로 깨진 유리를 A에게 휘둘렀으나 말리려던 B가 어깨에 끼어들며 찔렸대요. 그러면 자, 이제 뭐다 빗나간 거죠. 그래서 있고 사람이니까 역시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방법의 착오가 됩니다. 방법의 착오니까 어디로 가요? 여기죠. 어디서? 없구나. 여기 있죠. 뭡니까? 일단 방법의 착오인데 구체적 사실 착오 중 방법의 착오는 어떻게 됩니까? 일단 구체적 부합설이냐 법정적 부합설이냐에 따라 다르죠. 법정적 부합설은 발생사실 기수가 되고 구체적 부합설은 인식사실 미수와 발생사실 과실의 상상적 경합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다? 특상의 미수, 그 다음 뭐죠? 과실치상의 상상적 경합. 이게 맞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기셔서 10번째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음 중 책임 능력에 대한 설명 OX 있네요. 자, 그럼 이제 심신장애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데 이게 뭐였죠? 법률 문제였어요. 그래서 전문 감정인의 의견에 기속된다, 기속되지 않는다, 기속되지 않고 법관이 자유롭게 판단할 수가 있었죠. 자, 그래서 기억번 일단 틀렸고요. 그 다음 니은번 가보면 사춘기 이전에 소화들 해가지고 소화기호증이네요. 자, 소화기호증, 그 다음 뭐죠? 성주물 성해증, 여기다 쓸까요? 충동조절장애. 여기다 씁시다. 자, 판례가 이렇게 있죠. 그래서 요거 나오면 항상 똑같아요. 토시 하나 안 틀립니다. 그래서 원칙, 이거 심신장애 되느냐 그랬더니 심신장애가 아니라고 했죠. 자, 그런데 이제 예외적으로 뭐가 있냐면 두 가지가 있었죠. 매우 심각하다. 이게 매우 심각해서 정신병과 동등하다고 평가가 된다. 그 다음에 다른 심신장애 사유가 경합이 되죠. 경합이 되죠. 그러면 예외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심신장애가 될 수도 있다 없다? 있죠. 근데 우리가 좀 주의할 것은 원칙이 중요해요. 원칙은 심신장애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알아두고 다시 원위치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일단 틀렸다라는 거였고, 그 다음에 여기 쭉 읽어보니까 심신장애가 되는데
저 뭐 쭉 해서 질환에 따른 사정 그 자체만으로 아니죠. 원칙이니까 안 된다. 틀렸고. 그다음에 넘어가셔서 자, 디귿번 가보면 쭉 읽어보니까 원자행과 관련된 얘기죠. 원인에 있어서 자유론행인데 원자행이라고 판단이 되면 어떻게 돼요? 감경할 수 있다 없다? 없죠. 감경이 안 된다. 그래서 맞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리을번 가보면 리을번도 원자행이에요. 자, 이쪽은 과실. 과실에 의한 원자행이 되겠고 이건 뭐예요? 고의에 의한 원자행입니다. 근데 어쨌든 감경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였죠. 자, 그래서 틀렸고. 그다음에 미음번 가보면 이제 뭐 판례 뭐 얘기인데 문장이 조금 어설프긴 합니다. 반사회적 인격장애 혹은 기타 성격적 결함에 기하여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여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성격장애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같은 자에 대하여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고 법을 준수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 그러니까 성격이 이렇게 되면 그냥 놔둬야 됩니까? 아니죠. 요구할 수 있다. 그래서 처벌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틀렸다 해가지고 뭐가 되는 겁니까? 정답은 4번이 된다. 그래서 읽어보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번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음 중 불가벌적 불능범. 불능범이에요, 불능범. 그러니까 처벌 못한다는 얘기죠. 자, 그런 걸 따지는데, 그러니까 불능미수하고 구별하는 거죠. 아, 불능미수도 있지만 여기 문제를 따져보면 처벌할 수 있냐 없냐를 따지는 것 같네요. 자, 내용 들어가 보면 자, 일단 피고인이 쭉 해가지고 유치권에 한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면 실행인 착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기 미수가 됩니다. 자, 이건 처벌이 됩니다. 그래서 아니고요. 자, 그다음에 피고인이 피해자가 쭉 해가지고 있는데 아, 뭐다? 이거 뭐죠? 판례가 뭘 얘기했습니까? 불능미수였죠. 중간간의 불능미수였습니다. 이렇게 됐죠. 자, 그리고 이제 들어가 보면 자, 디귿번 있죠. 비용 나왔네요. 비용을 편취하려고 뭘 했습니까?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 이건 안 받아준다고 했죠. 요거 불능범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요거 맞는 얘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임차 건물에 거주하긴 하였으나 그의 처만이 일단 거주했죠. 자, 그 다음에 그의 처만이 전입신고를 마친 후 경매 절차에서 배당을 받기 위해 임대차 계약서 상에 임차인 명의를 처로 변경해서 경매법원에 배당을 요구했다면 사기가 될 수 있느냐? 자, 거주한 사람은 배당을 원래 받을 수 있습니다. 원래 받을 수 있는데 요렇게만 한 거죠. 그러니까 요것도 불가벌이 되는 겁니다. 자, 됐고 그 다음에 미음번 가보면 쭉 읽어보시는데 자, 토지 뭐다 써 이것도 송사겠는데 뭐 했어요? 사망한 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면 백날 이겨봤자 효력이 발생합니까? 발생하지 않습니까? 발생하지 않죠. 그래서 여기도 불능범이 되는 겁니다. 무죄예요, 무죄. 그래서 여기 디귿번, 리을번, 미음번은 뭐가 나왔다? 무죄가 나온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요게 불능범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답은 뭐가 된다? 3번, 3개가 된다. 3개. 그래서 그런 말들을 보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좀 넘어가서 19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몰수와 추징이 있죠. 자, 몰수와 추징이 있는데 읽어보시면 자, 전자기록을 몰수할 수 있느냐? 예, 가능합니다. 그래서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쭉 해가지고 비트코인이 있네요. 자, 비트코인을 우리가 형법적으로 따지면 뭐였죠? 재산상 이익입니다. 재산상 이익이다 보니까 혹시 몰수할 수 없느냐? 근데 이게 좀 문제가 좀 그런 게 이제 뭐냐면 이 범죄 수익과 범죄 수익 뭐죠? 범죄 수익과 관련된 그 몰수법이 있어요. 그냥 범죄 수익법이라고 쓰겠습니다. 거기에는 형보다 몰수를 물건이라고 칭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 뭐가 된다? 여기에 따르면 비트코인도 몰수의 대상이 된다, 안 된다? 됩니다. 그래서 몰수할 수 없다가 아니라 판례가 있기 때문에 몰수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가보면 자, 이제 뭡니까? 공범 것도 몰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공범자 있는데 포함되는데 문제는 어떤 공범? 자, 필요적 공범 다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예요? 이 공범이 꼭 처벌을 받아야 되느냐? 그거 아닙니다. 소추 여부 따지지 않아요. 넘어가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가보면 범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점유하던 밀수출 대상 물품을 압수한 경우에는 그 물품이
제3자의 소유에 속하더라도 필요적 몰수의 대상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면 제3자는 소유권 박탈당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아니에요. 그 몰수효력은 피고인한테만 효력이 생깁니다. 제3자한테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2번이 틀렸다. 이런 것들을 좀 보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2번 가보겠습니다. 감금치사상 있네요. 자, 읽어보시면 쭉 해서 차량에 묶였고 그다음에 감금이 돼가지고 있다가 혈전 생기고 해가지고 사망했네요. 그럼 뭐예요? 감금으로 인해 사망했으니까 무슨 죄가 된다? 감금치사죄가 된다. 그래서 자, 기억번 일단 맞는 얘기가 되겠고 그다음 니은번 쭉 해가지고 다른 장소로 갑니다.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승차하게 했는데 요게 뭐가 됐다? 감금입니다. 근데 이제 감금을 피하기 위해서 뭐다? 빠져나오려다가 떨어져 갖고 사망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죠? 뭐도 인과관계 있겠죠? 감금치사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가보면, 자, 피고인이 아파트 안방문에 못질을 하고 쭉 가다가, 자, 뭐다? 이제 뭡니까? 이런 가혹한 행위를 하니까 이걸 피하기 위해서, 피하기 위하는 것도 인과관계 인정되죠? 그래서 뭐가 됩니까? 이것도 중감금이 아니고 중감금치사죄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보기가 세 가지가 있죠. 그래서 기억번만 뭐다? 틀린 질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5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거 돼가지고 있네요. 자, 옳은 거 있는데 쭉 읽어봅시다. 옳은 거에 틀린 질문부터 뭐 찾아봐야 되겠죠. 자, 일단 우리가 공공의 이익이라고 할 때 이 공공이익이 100%예요? 아니죠. 그래서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어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적용 가능했죠. 자, 됐고 두 번째로 가보면 형법 310조의 공공의 이익 그 다음에 쭉 있는데 비방할 목적이 있는데 이거 있죠. 그럼 뭐냐면 비방할 공공의 이익과 그 다음에 비방할 목적은요. 양립이 불가해요.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성격인데 법원이 이쪽을 판단해버렸잖아요. 그럼 이건 없는 거예요. 반대로 법원이 이걸 판단하면 이것도 없는 겁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쭉 읽어보면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됐고 세 번째 우리가 이제 명예훼손죄가 되려면 당연히 뭡니까? 이제 사실을 적시해야 되겠죠. 적시라는데 당연히 뭐 사람 이름도 써줘야 되는데 문제는 뭐다? 사람 이름을 어떻게 했습니까? 쭉 해가지고 안 썼는데 성명을 명시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알아차릴 수 있대요. 추지할 수 있대요. 그러면 당연히 뭡니까? 명예훼손죄가 되는 거죠. 3번 틀렸고 그 다음에 4번 가보면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인 기사의 기재료를 신문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 편집인의 권한이니까 제공행위는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합니다. 그래서 기사화가 되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간접적 범위 성립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이 맞고 나머지 틀렸다는 얘기죠. 자, 그다음 28번 가보겠습니다. 절도죄 옳지 않은 거 돼가지고 있죠. 첫 번째, 금은방에서 마치 귀금속을 구입할 거. 이거 책략절도였죠. 책략절도. 자, 그러면 뭡니까? 이거 뭡니까? 쭉 해서 건네받았지만 건네받은 게 종국적이지 않죠. 그러니까 절도죄가 되는 거였습니다. 자, 그래서 맞는 표현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가보면 사자의 점유와 관련된 얘기네요. 피해자를 살해한 후 피해자의 사체와 4시간 정도 같이 있다가 피해자 소유의 금목걸이 하나를 발견하고 영득에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사자의 점유를 인정한 판례죠. 그래서 절도죄가 됩니다. 점유이탈 명예죄가 아니에요. 그래서 니은번 틀렸다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도 이제 판례가 조금 부실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상사에게 사표를 내고 자신이 관리하던 비자금 관계 서류 및 금품이 든 가방을 가지고 나왔대요. 그럼 절도죄가 되느냐? 이거는 실제로 화풀이한 거예요. 너 나 힘들게 그냥 엿먹어봐 해서 가지고 나왔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계속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불법 영득의사가 없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디귿번은 불법 영득의사가 없었다. 그래서 절도죄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라고 한 겁니다. 문장이 이제 약간 좀 부족하지만 우리가 충분히 많이 봤던 판례니까 그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됐고 리을번 가보시면 피해자가 오토바이를 타고 심부름을 다녀오라고 하여서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마음이 변하여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타고 가버렸다면 횡령죄를 구성한 변론으로 절도죄를 구성한다.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맡겼잖아요. 맡겼으니까 위임이 있어서 자기 점유가 됩니다. 그래서 뭐가 되죠? 횡령죄가 돼. 점유보조자의 점유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위임을 했다면 뭐다? 점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가 답이 된다. 이렇게 파악하시고요.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으로 31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31번. 자, 배임죄 적절하지 않은 것 있죠? 자, 쭉 읽어봅시다. 첫 번째, 지입차주가 지입회사로부터 할부로 지입회사 소유의 자동차를 매수하면서 해당 자동차에 관하여 지입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입차주가 그 할부 대금을 완납하기 전까지는 자, 지입차량을 지입차주의 재산, 지입차주의 실질적 재산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쭉 해가지고 뭐가 됩니까? 배임죄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회사 소유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소유가 아니잖아요. 차주 소유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배임죄가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말들. 그러니까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가 아니다라는 거였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기니까 넘어가서 읽어봅시다. 자, 채무자가 금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쭉 읽어보니까 이게 뭐예요? 우리 부동산 이중저당이죠. 자, 부동산 이중저당도 결국엔 뭡니까? 앞에 전면에 나서는 건 채권 채무 관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자기 사무예요. 그래서 배임죄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없어요. 자기 사무니까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주의해야 되겠죠. 서면으로, 그러니까 증여인데 뭘로 갔어요? 서면이죠. 그럼 이제 기속력이 발생합니다. 기속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행을 안 하면 배임죄가 되는 거죠. 서면에 의하지 않으면 상관이 없죠.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대표권 남용이죠. 대표권 남용은 기본적으로 배임이 되는데 자, 어떻게 됐다? 어음이네요. 어음은 어떻게 된다? 이제 뭡니까? 이제 계약을 체결했다 이런 것보다도 포인트가 뭐라고 해서 유통이죠, 유통. 유통이 됐냐, 안 됐냐. 유통이 됐으면 기수, 유통이 안 됐으면 미수가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유통 뭐다 되지도 않았대요. 그럼 뭐다? 배임 미수가 된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맞는 얘기다. 그래서 2번이 틀린 지문이 되네요.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4번 가보겠습니다. 자, 문서 위조가 나와 있네요. 옳지 않은 거. 첫 번째 가보면, 자, 명의자의 명시적인 승낙이나 동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자, 있죠? 알고 있습니다. 근데 뭐다 쭉 알았다면 기대하거나, 자기 혼자 기대하거나 예측한 경우. 이건 주관적인 거잖아요. 근데 아니죠. 추정적 승낙은 당연히 승낙이 예상이 돼야 되는 겁니다. 당연히. 그래서 이건 추정적 승낙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 뭐다 쭉 해서 위조죄가 되는 겁니다. 넘어가시고 두 번째 가보시면 세금계산서의 작성권자는 어디까지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므로 공급하는 공급자이므로 있죠. 그래서 작성권자는 공급자다. 그러니까 여기 받는 자 이름을 마음대로 바꿔도 어차피 이 사람이 작성했으니까 원래 유지어는 위조는 뭐예요? 권한만 가지고 따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위조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다른 조작을 가함이 없이 문서의 원본을 그대로 컬러 복사하기로 복사를 했습니다. 원본인 것처럼 행사했다. 이것도 뭐가 됩니까? 위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본인지 여부가 중요한 게 있죠. 그래서 경유증표였죠. 경유증표. 자, 그래서 위조가 된다. 됐고. 그 다음에 자, 간접정범 얘기하는 건데, 근데 공모다 허위 공문서 작성죄는요, 여기서 보시면 어디 있습니까? 공문서 위조도 마찬가지겠고, 일단 들어가 보면, 자, 일단 공무원 아닌 자가 허위 내용의 증명원을 제출하여 그 내용의 허위 인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내용과 같은 증명서를 발급받았습니다. 그럼 이제 공문서가 될 텐데, 공무원 입장에서는 이게 뭐가 돼요? 공무원은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문서 위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도국의 행위는 범죄가 안 돼요.
범죄가 안 됩니다. 범죄가 안 되면 당연히 이 사람이 간접정모이 되겠습니까?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간접정모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허위공문서 작성죄의 간접정모를 또 따진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역시 신분이 없으니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취지까지를 파악하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7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상당히 좋은 문제네요. 자, 공무원이냐 아니냐. 공무원이냐 아니냐 이걸 따졌죠. 자, 근데 우리가 공무원은 뭐예요?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사무에 종사하는 자였죠. 자, 근데 뭘 뺐습니까? 단순 노무자는 뺐었습니다. 그렇죠? 공무원에서 단순 노무자를 제외했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 모두가 단순 노무자예요. 그래서 자, 공무원 뭡니까? 다시. 자,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전부 다 단순 노무자입니다. 그래서 공무원이다 아니다? 공무원 아니에요. 공무원 아닙니다. 그래서 공무원에 해당하는 사람 없네요. 이거 좋은 문제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기억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0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례 문제는 쫄 거 없습니다. 자, 내용을 들어가 보면 쭉 읽어보시니까 뭐 카드 뭐 해가지고 훔치고 어쩌고저쩌고 했어요. 그럼 이럴 때 이제 문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팔아보느냐. 그냥 들어가서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합동절도 어쩌고저쩌고 나왔잖아요. 현재 우리 합동절도 공동정모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인정하죠.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옳은 거. 그 다음에 니은번. 갑을병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해가지고 있는데 지금 여기 문제를 잘 읽어보면 자, 뭐다? 카드로 현금 인출한 거예요. 현금 인출. 그러면 현금을 인출했다라는 얘기는 현금 인출 카드의 역할이죠. 그럼 이건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적용 안 해요. 그러니까 부정사용죄가 성립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자, 뭐다? 니은번 틀렸다. 됐고, 그 다음에 디귿번. 자, 만약 검사가 갑에 대해서만 공소제, 을병은 봐줬대요. 이제 뭐 차별적 공소제기라고 하는 소송법적인 얘기인데 혹시 공소권 남용이냐? 아니에요. 자, 됐고, 그 다음에 리을번. 을과 병이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였으므로 쭉 해가지고 비록 갑이 범행을 부인하였다 하더라도 을의 자백은 병의 자백은 보강제가 될 수 있고 마찬가지로 자, 보강제가 전원 유죄가 되는 거죠. 이거 맞는 얘기죠. 소송법이 같이 섞여 있네요. 그래서 기억번하고 리을번이 맞는 얘기다. 이런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문제들 뭐 길긴 한데 읽어보면 간단한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악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바로 이제 2026년도 경찰 공무원 승진시험 모의고사 형법 1회 있죠? 이렇게 이제 해 나가면 되는 거였습니다. 자, 그래서 1회 강의를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